네, 이번에는 마코브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중에 리워드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코브 리워드 프로세스는 또 무엇인지 줄여서 MRP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워드라는 새로운 개념이 추가된 뭐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마코브 체인 또는 마코브 프로세스에서 리워드라는 개념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어떻게 추후에 강화학습과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마코브 체인인데 저희가 이제 한번 다뤘고, with reward, 그러니까 보상 리워드가 있는 마코브 체인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MRP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엣지 트랜지션 인 마코브 체인에서 이제 그 리워드를 어소시에이트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크업 체인이 이제 스테이트에 스테이트로 이렇게 프로시드 또는 트랜지션을 함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시퀀스 오브 리워드가 있고 그 다음 디스카운트 팩터 감마가 있다는데 요거는 추후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겠죠? MDIP 마크업 디시전 티어리에서 그 최종적으로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 MDP를 저희가 이게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강화학습은 MDP와 가장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DP를 추후에 설명을 하는데 그 MDP로 가기 전에 MRP를 이제 지금 공부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DP라는 것은 그 결국은 더 디시전을 어떻게 내리는지인데, 그것이 마코브 체인이나 또 프로세스의 프레임워크에서의 디시전이겠죠. 뭐 추후에는 이것이 액션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될 텐데, 그래서 결국 디시전 메이커, 디시전 내리거나 팔러시 메이커 또는 컨트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코브 체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MDP이고, 지금은 사전 MRP를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MRP에 대한 데피니션과 구성을 보면, 그 인그리디언트를 보면 이렇게 S,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트죠, 스테이트. 그리고 P니까 당연히 트랜지션,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퍼티 매트릭스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갔고, 여기까지는 M 마코브 체인인 거고, 보시면 T일 때 S이고 T 플러스일 때 S 프라임일, 요렇게 이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랫부분을 지금 스테이트와 그 다음 S 프라임 다음 트랜지션 할 스테이트, 그리고 그것의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리워드라는 것이 있는데, 리워드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 지금 T 시간에 S에 있어요. S에 있고, 그 리워드라는 것은 T 플러스 1인데, 여기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노테이션에 좀 그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 T일 때 받는 리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것을 뭐 T 플러스 1로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일단은 요 T 플러스 1에 대한 것은 일단 잠시 홀드를 해두고, 그리고 이것이 확률이기 때문에 그 E라는 것은 expectation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deterministic 하면 하나의 값으로 나올 것이고, 이게 확률적이라면 거기에 대한 기대값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iscount factor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0에서 1 사이의 어떤 특정 값이다 라고, 이렇게 네 가지의 키한 인그리디언트 또는 엘리먼트가 있고, 각각이 어떤 역할과 동작을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처음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기 가장 쉬우실 것 같은데, 이 마커브 체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가 여기가 S1, S2, S3, S4, S5인데,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이런 숫자를 썼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것이 리워드입니다. 리워드. 제가 여기서 그냥 어사인한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S1에 있으면 1이라는 리워드를 제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테이트들은 아무런 리워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S5에 들어가면 10이라는 리워드를 받는다고 하죠. 그러면 기존에 이런 것들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로 다 동작은 다 합니다. 아무 마코브 체인과 동일하고, 이제 그 패시브하게 어떤 트랜지션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스테이트마다 저희가 미리 어사인된 리워드를 이렇게 컬렉트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가 0.5라는 것은
0.5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이렇게 스튜던트 MRP 이제 이 마크업체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고, 이렇게 그 스테이트마다 새로운 리워드를 이렇게 어사인을 하면 이제 이건 MRP가 되는 거죠. 뭐 보시면 뭐 그냥 스테이트마다 새로운 값을 그 밸류를 어떻게 어사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제 패스를 하면 플러스 10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페이스북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이 있는 것이고, 예,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맞게 리워드를 여러분들이 그 값을 어사인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 리워드 값이 주어지던가. 자, 그래서 이제 리워드에 대해서 이제 멀티플 트랜지션 이제 여러 번 이렇게 트랜지션을 계속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리턴이라는 또 단어 또는 개념이 새로운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이 리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리턴이라는 것은 리워드 오브 멀티플 트랜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타임 스텝 T에서 T에 제가 있습니다. T에 있고, 그러면 처음 T에 있으면 제가 어떤 스테이트에 있을 테니까 이미디어트하게 리워드를 이렇게 받을 겁니다. 지금 T 플러스 1이라는 것이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은 T일 때 뭐 T일 때 받거나 아니면 T에서 T 플러스 1로 트랜지션 할 때 받는다고 생각해도 동일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스테이트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이 과정에서 여기서 받는다고 생각해도 좋고, 여기서 받는다고 생각해도 좋고, 여기서 여기로 엔터링 하는 순간 그 타이밍에 리워드를 받는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 전반적인 강의에서는 t 플러스 1을 immediate 리워드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워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를 이제 이동할 테니까 여기에 와서 이제 또 다음 스테이트로 가겠죠? 가겠죠? 그러면 그때는 R의 T 플러스 2에 해당하는 리워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감마가 있습니다. 감마. 감마라는 것은 이때 리워드는 예를 들어서 여기도 10을 받고 여기도 10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감마가 2분의 1이면 10을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5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어떤 플러스 되는 또는 리워드를.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뭐 은행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좋고, 미래에 받을 것은 그것을 현재로 환산을 할 때 어떤 감마라는 팩터가 들어간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10을 받으면 그럼 제 것이 되지만 한 미래에 받는 10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0.9가 되었던 0.99가 되었던 2분의 1이 되었던 어떤 그 디스카운트 팩터를 추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쭉 쓰면 이제 리턴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감마를 곱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는 immediate reward고 그 다음부터는 미래에 받을 리워드의 썸에 디스카운트 된 거죠. discounted sum of future rewar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마를 사용한다는 거. 뭐 감마를 이거 1이라고 세팅을 하면 감마가 없는 거니까 이건 뭐 좀 더 제너럴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퓨처 리워드에 대한 현재의 밸류라고 보시면, 밸류로 치환하기 위한 어떤 그 변수라고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즉각적으로 리워드는 제가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스테이트에 들어가거나 또는 그 스테이트에서 빠져나와서 다음 스테이트에 들어갈 때 뭐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을 해서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리고 노테이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디어트하게 리워드를 받고, 그리고 멀티플 트랜지션을 할 거니까 앞으로 계속 할 예정이니까 그 지금 당장이 아닌 나머지는 디스카운티드 썸을 해서 퓨처 리워드를 하는, 그래서 토탈 받을 것을 우리가 리턴이라고 합니다. 리턴. 그 스테이트, 예, 그 타임 t에서의 토탈 리턴이 되겠습니다. 예, 디스카운트 팩터 감마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좀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는 그
sum of rewards를 맥시마이즈 시키고 싶겠죠. 왜냐하면 리워드니까. 리워드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런데 또 리즈너블 한 것이 지금의 리워드를 추후에 올 리워드보다 더 선호하는 것도 리즈너블 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이 그 리워드의 밸류가 exponentially decay하게,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됐죠? 예, 그리고 또 뭐 저희는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그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무한번 트랜지션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그 리워드에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이게 수렴성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수렴성이. 그래서 무한번 인피니트한 트랜지션일 때도 수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렇게 감마라는 것이 있으면 매스매틱 수학적으로 아주 컨비니언트하게, 이것이 1보다 작으면, 감마가 1보다 작으면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도도 내부에는 좀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감마에 대한 디스카운트 팩터에 대한 좀 물리적인 의미들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았고, 또 생각해 보면 저희 사람들도 이것이 1보다 작은 것처럼 행동을 해요. 왜냐? 이것이 만약에 0이면 이 0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나는 지금 당장의 보상만이 중요하지 그 다음 스텝의 미래의 보상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미디어트한 리워드만 받는 거면 나머지는 0이 되는 거니까. 1이라는 것은 제가 미래에 대한 가치도 지금의 가치와 등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뭐 사회가 뭐 어떤 확장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 사회가 아주 안정적이다. 그래서 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적다고 하면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리워드도 지금 즉각적인 리워드만큼 동일하게 베니피셜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이 사이의 어떤 값을 가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다음 스텝은 감마만큼 가치가 줄어들겠고, 두 번째 가면 감마 제곱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약 감마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커지게 되면 지금보다 아주 먼 미래 것은 가치를 아주 작아지겠죠. 그 값이 감마가 0과 1 사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수렴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러프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턴에 대한 예시를 한번 이 MRP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보면 이런 마코브 체인이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가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S2에서 시작을 해서 서로 다른 에피소드들이 제너레이트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제너레이트마다 리턴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시퀀스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시퀀스이고, 이 경우에는 보면 여기가 1이고 0, 0, 0, 10입니다. 그래서 S2면, 그러니까 요걸 보면 지금 S2니까 0, S3니까 또 0, S4니까 0, S5니까 10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더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아니라고 했죠. 감마를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근데 감마가 예를 들어서 0.5면 2분의 1이니까, 근데 여긴 다 0이고 이렇게 해서 1.25만큼의 리턴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시퀀스에서는, 이 에피소드에서는.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다른 값이 되겠죠.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다른 값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그, 에피소드가 나오고 시퀀스가 나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리턴 토탈 디스카운트 된 토탈 리턴 값을 당연히 계산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리워드가 어사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리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에피소드마다 다르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기대값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지금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시는 또 스튜던트 MRP에서 리턴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보면 시작을 C1에서 여기서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여기서도 막 감마가 2분의 1이면 이런 시퀀스마다 해당하는 값들이 다 계산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리워드가 이렇게 정해지면
에피소드 또는 시퀀스의 펑션인 것이고 하나의 시퀀스가 제너레이트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계산이 될 수 있는 값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스테이트에서 같은 시간에 출발을 했다고 해도 서로 다른 리턴을 토탈 디스카운티드 리워드니까 리턴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궁극적으로는 더 하고 추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expectation을 expected 된 return을 계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value function이라는 새로운 또 다른 어떤 그 definition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 제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 state S에서 출발을 해서 시간이 아주 오래 걸 롱텀으로 어떤 value가 assign이 되는 것을, 이것은 state입니다. state에 value가 assign 되는 것을 value function이라 하고, 그 value를 어떤 value를 쓸 거냐 하면 MRP에서 state S에 assign 되는 value인데, state S에서 시작을 스타팅을 하는 expected return인 거죠. expected return입니다. 그러니까 return이면 시퀀스 에피소드가 S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expected 된 기대값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S마다 state마다 그 value 펑션인 v of S를 계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expected return from starting from the state S, 그러면 당연히 definition이 이거였죠. t 시간에서의 리턴이었는데 그때 s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expected value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고 이것이 말하는 것을 말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은 return인 거고, return은 에피소드에서 그 MRP에서 정의되는 개념이었고, 이것은 그 시퀀스가 주어지면 계산이 되는 건데, 우리가 주어진 것은 시퀀스는 주어져 있지 않고 t 시간에 state s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마코브 체인에 의해서 어떤 그 probability transition 매트릭스에 의거해서 시퀀스가 제너레이트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제너레이트 될 테니까 이것에 대한 expected value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S의 어떤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었으면 이것이 토탈 리턴에 대한 그 식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개념을 하나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value function이라는 것이고, definition은 expected return, 그리고 S state에서 시작을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왜 이런 개념들이 소개가 되는지는 지금 처음 이 내용을 보시면 좀 당장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일단은 하나하나를 이해하시는데 좀 집중을 하시고, 어느 정도 스토리가 나오고 난 다음 다시 돌아가셔서 한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큰 그림보다는 그 세그먼트 단위로 밸류 펑션이 무엇이고, 리턴이 무엇이고, 리워드가 무엇이고, 그 디스카운트 팩터 감마가 무엇이고, 그런 개념, 인디비주얼한 개념들을 다 잘 이해하는데 지금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 내용을 다 아신 다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한번 플로우를 한번 보시면 왜 우리가 밸류 펑션을 디파인을 했었어야 됐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그때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MRP가 있을 때 이제 밸류 펑션을 한번 계산을 실제로 해야 될 텐데, 또 제가 나이브한 방법을 한번 써보죠. 나이브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리턴은 에피소드가 주어지면 계산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expected니까 mean 또는 average라고 볼 수 있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에피소드를 제너레이트 한 다음 그 마코브 체인에서, 그리고 MRP에서, 그리고 나서 에버리지 리턴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말 심플하게 스타팅하고 엔드하는 노드 두 개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그리고 여기서는 또 특이한 것이 리워드가 그 가는 패스에 정의가 되었습니다. 트랜지션에서 스테이트에 정의된 것이 아니라 뭐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률이 다 이렇다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 100을 받고,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가면 플러스 30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average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스타팅을 한 거에서의 value function이 되겠습니다. value function의 인자는 스타팅하는 state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value function은 value function of start라는 state겠죠. start라는 state는 40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그 마코브 체인을 이렇게 돌아다닐 텐데, 이 경우에는 뭐 너무나 단순하게 한 번만 하고 이제 여기서 끝이 나는, 여기가 observing state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제가 기대값으로 받을 수 있는 total discounted return의 값이 40이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의미합니다. 되셨죠? 그런데 이렇게 나이브하게 모든 가능한 에피소드를 다 제너레이트하고 그때마다의 리턴을 계산하고, 그런 방법은 정말 나이브한 거죠. 그리고 뭐 실제로 그것이 inefficient 할 뿐만 아니라 경우의 수가, 예를 들어 인피니트한 시퀀스이면 경우의 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당연히 스마트하고 좀 더 efficient한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방법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떠한 방법, 저희가 했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다시 킥인 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이 어떻게 제가 이 value 펑션을 계산하는데 DP 개념, memorized, recursive, 어떤 recursive한 방법들이 여기에서 적용이 되었는지라는 포인트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파트로 디컴포즈가 되겠죠. 처음에 ST에 있으니까 이것 T 플러스 1이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노테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챙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미디어트한 리워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 스테이트로 이동을 하겠죠. 다음 스테이트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음 스테이트도 또 다른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해당하는 value 펑션이 존재하겠죠. 이것은 value 펑션이라는 것은 그 인피니트한 트랜지션까지 무한대만큼 가는 거에 토탈 리턴을 expected 된 값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테이트마다 고유하게 정의되는 어떤 value고 값입니다. 그리고 펑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게 정의가 될 겁니다. 아마 되겠죠. 그러면 여기 되는데 이것은 한 스텝 지나갔으니까 디스카운트 되어야 되니까 값만큼 곱해지겠죠. 자, 그래서 다시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다 보니 서브 프로블럼 내에 이게 다시 들어오는 거죠. 됐습니까? 이것을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활용해서. 자, 그러면 이걸 풀었으면 이게 definition이었습니다. expected and discounted and total return이고, 첫 번째 initial state가 S고, 그럼 이걸 쭉 다시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감마로 한번 묶으면 감마가 빠지니까 이 감마가 되죠. 이 부분은 또 뭡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t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t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VS를 계산함에 있어서 VS t 플러스 1이라는 또 다른 꼴이 들어오는 거고 서브 프로블럼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좀 도식적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도식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내용은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보시면 VS라는 것은 여기 같이 쓴 건데, S에서 시작해서 immediate한 리워드가 있고, 그 다음 스테이트로 트랜지션 한 다음 뭔가 계산이 될 텐데, 거기에도 value 펑션이 또 있을 거니까 그것에 디스카운트 된 값이고, 도식적으로 생각하면 S일 때 VS가 있고, 그 다음 스테이트에 S 프라임이겠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하나로는 가겠죠. 그것에 대한 그 value 펑션이 V에 S 프라임이 또 어사인이 될 건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이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한번 트랜지션을 했을 때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표기를 감마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VS라는 것은 immediate한 리워드에 여기를 가는데, 그 다음 스테이트 S에서 S 프라임으로 가는데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이런 게 있는 거죠. State Transition Probability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죠.
있는 거. 그러니까 예. 그리고 나서 한 번 갔으니까 감마의 이 전체가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겠죠. 한 번 간 거니까.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을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마코보 체인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그, 밸류 펑션과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한꺼번에 나온 도식이라고, 그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 하나하나를 이해해야지만 이 전체 이 이퀘이션이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점에서 키워드는 VS가 있고, VS 프라임이 다시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나온다는 게. 이것이 그래야지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적으로 밸류 펑션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힌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전 슬라이드 설명을 드렸던 것이 결국은 벨만 이퀘이션이라는 것이 나오고 MRP에서의 벨만 이퀘이션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벨만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자주 나오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펀더멘탈하게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고 그것이 마코브 체인 또는 MRP에 적용된 것을 벨만 이퀘이션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이 슬라이드에서 좀 도식화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t 시간에 스테이트 s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즉각적인 리워드를 받겠죠. 리워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스테이트를 트랜지션 하겠죠. 뭐에 따라서? P에 따라서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갈 텐데 다음 스테이트에 어느 스테이트에 갈지를 모르죠. 확률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뭐 여러 스테이트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xpected 된 value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여기에 P의 SS 프라임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확률이 어사인이 되면 이렇게 막 자주 갈 테고 만약에 확률이 낮으면 특정 스테이트에는 자주 비짓하지 트랜지션을 할 확률이 낮은 것이고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마다 여기도 또 하나의 시간을 t에서 t 플러스 1로 보면 이것이 처음이고 이것이 트렌디 된 스테이트지만 t에서 t 플러스 1에서 t 플러스 2로 생각하면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산할 수 있겠죠. 다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왜냐하면 여기 스테이트 다음 단계의 스테이트에서도 value 펑션이 정의가 계산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걸 아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산을 한 거라고 이렇게 미리 함수로 넣는다고 했죠 제가 그렇게 되면 그래서 보면 즉각적으로 그 리워드를 받고 S에서의 계획은 S 프라임으로 트랜지션을 하겠죠. 근데 트랜지션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요 확률 트랜지션 그 확률에 따라서 가는 거겠죠. 그런데 어느 스테이트에 갈지 모르니까 전부를 다 고려해야겠죠. 다음 단계 S 프라임은 모든 스테이트에 다 갈 수 있는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니까 한번 감마를 곱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MRP에서의 벨만 이퀘이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펀더멘탈하게는 DP입니다. DP. 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DP를 한번 자세히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벨만 이퀘이션에 대한 예시를 들어볼 텐데 어떻게 계산하는지보다는 실제로 먼저 그 벨만 이퀘이션이 적용이 된 사례를 먼저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이제 리워드이고 그 스테이트 안에 있는 것을 그 value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value 펑션 그러니까 VS인데 일단은 여기에서 다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족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면 이 스테이트에서 벨만 펑션은 4.3인데 이미디어트하게 마이너스 2의 리워드를 받죠. 그리고 제가 0.6의 확률로 그리고 0.4에 0.6이 있고 그 다음 0.4가 있겠죠. 확률로 그 가면 여기 스테이트로 갈 텐데 여기서부터 지금 마코브 체인이라는 것은 그 마코비안 프로퍼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트렌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받을 수 있는 밸류 펑션은 10이겠죠? 여기로 가게 되면 이것은 0.8입니다.
0.8 곱하기 그렇게 해서 해보면 마이너스 2 여기는 6 여기는 0.32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4.32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뭐 이거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계산이 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벨만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감마를 1로 세팅을 했습니다. 만약 감마가 달라진다면 밸류 펑션들도 달라져야겠죠. 이제 벨만 이퀘이션을 풀어야 왜냐하면 저희가 밸류 펑션이 중요합니다. 밸류 펑션을 MRP에서 꼭 밸류 펑션을 계산을 하면 제가 추후에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벨만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벨만 이퀘이션이 스테이트가 많으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트릭스 폼으로 바꾼 다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것이 벨만 이퀘이션이고 모든 스테이트에 관해서 이것을 다 계산할 수 있겠죠. 다 계산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계산할 때 다음 트랜지션에 또 다른 모든 스테이트가 고려가 돼서 얽혀 있는 겁니다. 지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밸류 펑션을 칼럼 벡터로 세워서 쓰면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가 n개가 있다고 하겠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스테이트 오면 r이라는 이미디어트한 리워드를 받을 것이고 이 부분은 뭐 이렇게를 어떻게 피지컬리 해석할 수 있냐면 다 보면 1에서 n번째 그 다음 k번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vk가 되겠죠. 여기가 p1k가 될 테니까 지금 이 부분을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감마가 여기 있고 vn인 경우에는 n에서의 이미디어 리워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다 n에 있는데 다른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로의 경우를 다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벨만 이퀘이션의 행렬꼴인 거고 벡터 또는 매트릭스로 간결하게 쓰면 V는 R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V라는 것은 처음 R이라는 것이 있고 PV인데 여기에 감마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 R 주어져 있고 P 주어져 있고 감마도 주어져 있으니까 V를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벨만 이퀘이션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이 value 펑션을 MRP에서 찾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찾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시를 먼저 볼 텐데 이 경우에 0.5면 한번 보죠. 그래서 1, 0, 0, 0, 12 R에 들어가는 거고 P라는 것은 여기 보면 0.6, 0.4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지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을. 근데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보시면 미지수가 5개이고 컨디션이 이퀘이션이 5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러니까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조건이 다 맞으면 계산을 할 수가 유니크한 솔루션이 찾아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벨만 이퀘이션을 어떻게 풀 거냐? 어널리틱하게 풀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선형 이퀘이션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 v가 여기 있죠. 넘기면 이렇게 되고 여기는 iv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이것에 역행률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했던 것처럼 그 스몰 프로블럼에서는 뭐 이렇게 인버스를 계산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지만 n이 커지면 스테이트가 예를 들어서 100개, 1000개 이러면은 그 밸류 펑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인버스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리 상당히 버든입니다. 그럼 이걸 다르게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저희가 배운 컨셉 중에 하나가 Fixed Point Iteration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면 Iterative 한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Fixed Point라는 것을 할 거고 Value 펑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Iterative한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굳이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그 Iterative한 방법들이 알고리즘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에 대한 또 워낙 중요하고 유명한 거라서 이 알고리즘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value iteration이라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외우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터레이티브하게 해야 되니까 value 펑션이 이게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뭐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니셜을 하는 거예요. randomly initialize를 합니다. 어떤 값이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p는 주어져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제가 pss를 이렇게도 표기를 할 수 있죠? 같은 겁니다. 그러면 K를 1부터 컨버지 할 때까지 계속 포문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문을 돌리되 또 모든 S에 관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니셜리 들어가 있을 테고, 이건 계산할 수 있고 더해지면 또 값이 업데이트 되고 그 값이 여기 들어오고 또 계산이 하고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이것을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은 나이스한 경우에 이것이 하나의 값으로 수렴할 것이고 그것이 저희가 계산을 원했던 value 펑션에 수렴할 거라고 저희가 희망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fix point 그리고 이 iteration이고 이것의 이름은 value iteration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실제로 이제 MRP에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한번 보면 감마가 0이라는 것은 퓨처 리워드에 대해서 전혀 가치를 두지 않는 거죠. 이미디어트한 리워드만 계산을 하면 당연히 밸류 펑션은 다 같겠죠. 이거랑. 왜냐하면 이거 지금 보이십니까? 다 같을 겁니다. 아마. 됐죠? 그리고 감마가 있으면 이제 좀 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여기 값들이 이제 조금씩 달라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 만약 1이라고 하면 그 미래의 값도 현재의 값과 동일한 웨이트를 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정답이 이렇게 되는 것을 이것은 제가 추후에 랩 시간에 주피터 노트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산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그 결과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밸류 펑션이 같은 그러니까 MRP마다 밸류 펑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왜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감마가 다르면 MRP가 사실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 MRP에서 밸류 펑션을 뭐 인버스를 계산해서 어널리티컬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더 좋게는 밸류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뉴메리컬하게 수치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